네, 반갑습니다. 전 로소프트의 정재용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에자일이 뭔지 하고요. 그리고 금융에 에자일이 적합한지,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 에자일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장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세미나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몰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정도만 아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에자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에자일을 얼마나 관심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을 알면 좀 더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에자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얘기하기가 쉬운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랑 관심 없는 분한테는 이 주제가 재미가 없을 테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자일은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얘기할 때 개발 방법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에자일이 되게 큰 중심에서 화두로 이게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 에자일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던 게 한 2006년도 정도에 되게 붐업이 됐었습니다. 근데 한 1년 반짝 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에자일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올해 들어가지고 에자일이 무지 붐업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의회에 있습니다. 52시간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을 하면서 에자일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52시계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금 하던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그대로 또는 더 늘었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시간을 줄인 거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떠오른 화두 중에 하나가 에자일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에자일 컨설팅을 한 4군데 정도를 했어요. 네. 한 1년 사이에 4군데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닌 거죠. 그 조직에 따라서. 그런데 보면은 다들 관심 있어 하시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에자일이 무엇일까? 에자일은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 에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아니고요. 컬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잘 협업하고 잘 소통하면서 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가 에자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개발 방법론, 기존에 있던 방법론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에자일은 컬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아니더라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자일의 장점이에요. 저는 집에서도 애들하고 에자일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자일스럽게 애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자일이 무엇이냐? 빠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에자일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또는 시장의 변화에 적시 응대하기 위해서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 또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응대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에자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에자일을 왜 적용하냐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프로덕트의 딜리버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또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빨리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에자일을 적용합니다. 에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죠. 기구를 만들거나 하드웨어를 만드는 조직에서도 에자일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자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화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처음으로 에자일이 생겨난 거는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제가 에자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까 하다가 만들어진 방법론이 에자일이라는 방법론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소프트웨어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에자일 소프트웨어 방법론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프로덕트를 빨리
딜리버리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자일이 가장 관심 있는 그리고 적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자일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에자일을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여기 가면 다 나옵니다. 에자일 리포트 2017 뭐 이런 데 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자료니까 안 찍으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 이거 자료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제일 가장 큰 허들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조직의 컬처입니다. 에자일은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자라고? 컬처라고 말씀드렸어요. 문화라고. 근데 에자일을 적용할 때 가장 큰 허들이 되는 요소는 컬처입니다. 에자일은 컬처인데 컬처가 가장 허들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자일을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보면은 에자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에자일이 가진 나쁜 점에 대해서 줄줄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에자일이 가진 병폐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런 사실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컬처거든요. 그 컬처를 바꿔야 되는 게 에자일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자일을 도입하는 데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를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그것도 역시도 컬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처가 에자일의 가치와 맞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여기 대부분 금융권에 계신 분, 종사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어쩐지 과묵하시네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에자일의 문화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규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금융권에서 개발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규제들,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제들을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에자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핀테크라던가 또는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그 은행들이 나오는 비대면 은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기존의 은행들이 되게 많은 자극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올해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서 그 텔러하고 같이 앉아서 뭔가 해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서 그런 일을 해보신 경험이 올해 있으신가요?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대면을 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케이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업무가 처리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행이 가지는, 금융권이 가지는 이런 특성들은 에자일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에자일을 적용하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워터폴 방법론과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이 그림은 그 출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린 거기 때문에 출처가 없습니다. 워터폴 방법론을 보게 되면은 이게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되게 존경합니다. 저기 C라고 서 있는 사람이 커스터머예요. 커스터머가 난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 웃는 얼굴로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발팀에서 뭔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건 터널이에요. 터널이라서 저 터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커스터머는 몰라요. 그냥 저게 한 달짜리 터널, 두 달짜리 터널, 2년짜리 터널이면 그냥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 터널이 끝나고 개발이 끝났어요 하고 커스터머한테 뭔가 만들어진 거를 딜리버리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UAT를 해주세요 하고 내밀어요. 근데 커스터머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그때 내놨던 요구사항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카카오뱅크나 핀테크라는 기술이 없었는데 우리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핀테크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거를 적용을 안 한 상태에서 시장에 내놔봐야 이 물건은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1년 전에는 없었지만 그 사이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커스터머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제한이 있죠?
도장을 찍고 빨리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KPI가 깎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충 UAT를 해서 기능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죄송합니다. 기능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딜리버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워터폴 방문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터폴 방문론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커스터머가 항상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걸 정말 만들어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애자일 방법론은 그러한 한계를 좀 극복하자 해서 만들어진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커스터머가 항상 가운데 있어요. 항상 가운데 있고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걸 일단 한 단을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 단을 쌓아봐요. 그리고 커스터머한테 보여줘요. 너 이거 원하는 게 이게 맞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측정을 받고 나서 배운 걸 가지고 두 번째 단을 쌓습니다. 이게 원하는 게 맞아? 이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여기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스파이럴 모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스파이럴 모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커스터머가 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존의 스파이럴 모델은 커스터머가 중심에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쭉 만들어가는 형태로 살을 붙여가는 형태라고 하면 애자일 방법론은 커스터머가 항상 우리하고 인접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입니다. 애자일 매니페스토라는 게 있었고요. 2001년에 나왔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나왔죠.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려고 하면 이 매니페스토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사상들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자일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악용을 하시냐면 팀원들을 쪼우는데, 팀원들을 괴롭히는 데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자일은 되게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애자일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나은 법을 찾아가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공정이나 도구, 그러니까 프로세스나 툴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합니다. 계약과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5년, 4년 이맘때쯤에 모 은행 차세대 프로젝트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가 정말 저한테는 악몽 같은 프로젝트였는데, 왜냐하면 그 수행계획서라는 거 우리가 쓰잖아요. 그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짜리 프로젝트긴 했어요. 3개월 동안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토시가 틀렸다. 이 문구는 이게 아니라 가를 나로 바꿔야 한다. 그것 때문에 3개월 동안 피드백을 하면서 그 문서를 검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 하면 착수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문서는 3개월 뒤에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워터폴 방법론이 가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검수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그래서 문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세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 또는 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는지에 대한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컬처라는 거예요. 프로세스보다 컬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은 계약과 협상보다는 고객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애자일 방법론에서 고객은 어디 있었죠? 우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면은 프로젝트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고객하고 얘기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줍니다.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그러라고 하고 있어요. 와, 좋죠.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언제 끝날까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요건을 내놨다. 이 요건이 이번 개발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끝내지 못하고 새로운 요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고객은 그 요건을 내놓은 순간에 돈과, 그러니까 기간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과
기간을 다시 산정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약과 협력에 의해서, 계약이 아니라 고객과 협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방법론이 에자일 방법론입니다. 또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자일 방법론은 정해진 프로세스, 앞단에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3개월 동안 작성하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그 수행계획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보고 실행해 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해가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에자일 개발 방법론입니다. 고객은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어요. 한번 리콰이어먼트나 에자일 근해 하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에자일 근해 또는 요구사항 근해 뭐 이런 용어로 검색어로 한번 쳐보시게 되면 근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어떤 근해 그림이 나오냐면 고객이 요구했던 근해와 실제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근해와 실질적으로 고객이 요구했던 근해, 이런 그림들이 쭉 나옵니다.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이래서 우리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에자일 방법론은 그런 근해를 나름대로 상상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쓰는 게 에자일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자일 방법론에서 왼쪽 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쪽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문서 만듭니다. 필요한 문서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 수행을 합니다. 하여튼 왼쪽 거보다는 오른쪽 거에 더 높은 가치를 준다는 게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몇 가지 원칙만 보게 되면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는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조기에 제공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하면서 보여주면서 해가는 것이 에자일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자일에서는 개발을 하게 되면 분석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지만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실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피드백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짧은 주기로 짧은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그 이터레이션 안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가지고 다음 이터레이션을 돌아가는 방법들을 택하게 됩니다. 또 후반부의 요구사항에도 변화 환영한다. 에자일 프로세스는 고객의 경쟁력을 위해서 변화를 수용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수용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고객은 누굽니까? 저죠. 여러분의 고객은 저 아닌가요? 저도 고객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객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게 에자일 방법론이라는 거죠. 에자일에서는 저희 같은 고객, 실제로 커스터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민해서 하는, 그리고 커스터머가 원하면 지속적으로 수용해주는 방법을 택하는 게 에자일 방법론입니다. 쭉 내려가게 되면 저는 이 문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단순함, 그것은 필수이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 예를 들어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RP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가장 하루 종일 많이 사용하시는 업무 시스템의 몇 %의 기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제가. 핸드폰에 여러분들은 몇 %의 기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한 20%는 쓴다. 네. 30%. 30%. 40%. 나는 핸드폰의 100% 기능을 다 사용한다. 핸드폰도 그렇고 모든 업무 시스템도 그렇고 안에 대부분의 20%, 30%의 기능을 사용하는데 그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70%, 어떤 그 70%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1년에 한 번 쓰일까 말까만 기능을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매일 사용하는 20, 30%의 기능보다는 나머지 그 70%, 그 중에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사용될까 말까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들을 소모를 하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종료 안 되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합니다. 에자일에서는 그런 형태의 개발보다는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그리고 주요한 기능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자는데 포커스를 가지고 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에요.
여기에는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걸 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에자일에도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스크럼입니다. 스크럼 방법론 같은 경우 에자일 방법론 중에서 한 60% 정도가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을 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크럼 방법론이 있고요. XP라든가 닌 같은 방법론도 있고 세이프라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금융권들은 아무래도 조직이 크기 때문에 스크럼이란 방법론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크럼 방법론은 대부분 10명 내외의 조직에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럼 오브 스크럼에서 좀 큰 스케일 스크럼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큰 조직, 한 몇백 명 되는 조직에서는 세이프 같은 방법론을 택해서 하기도 합니다. 에자일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워터폴 방법이 나왔고 쭉 해서 이렇게 나왔고 에자일 매니페스토 아까 보셨던 게 2001년에 나왔고요. 린 방법론이 2003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스크럼은 1995년에 나왔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나온 얘기죠. 아마 1995년 이후에 대학을 다니신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입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스탠다드 폴리시 그룹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에자일 방법론과 워터폴 방법론을 봤을 때 프로젝트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대형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18%, 워터폴은 3%입니다. 그 실패 확률은 23%, 42%. 거의 2배의 숫자죠. 이건 6배의 숫자로 성공 확률이 큽니다. 소형 같은 경우 에자일은 58%, 워터폴은 44%고요. 중요한 거는 실패 확률이죠. 실패 확률은 에자일은 4%에 불과합니다. 성공 이거는 11%가 되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런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에자일 방법론이 워터폴 방법보다 좋은 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들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스크럼이란 방법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MDD, TDD 또는 뭐 OOAD,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발 방법론, 이런 개발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개발 방법론들은 이런 한 장의 장표를 가지고 그 개발 방법론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스크럼은 이 한 장이면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에자일 개발 방법론의 장점입니다. 이 스크럼은 이 장표 하나를 이해하시게 되면 스크럼 개발 방법론을 거의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럼 이해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가 만들고자 하는 모든 요구사항들, 기존에 말하면 요구사항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백로그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모아놓은 요구사항이에요.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스크럼 팀, 여기 모여있는 이 스크럼 팀들이 다 모여서 이 프로덕트 백로그는 어느 정도 개발 기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크기고 리스크가 뭐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각각의 기간들은 정해진 기간만큼의 스프린트라는 걸 돌게 되는데 이 스프린트는 1에서 4주, 보통의 경우는 2에서 3주를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1에서 4주 안에 한 번의 스프린트를 돕니다. 스프린트 한 번 돌 때 내가 이번 스프린트에 개발해야 되는 백로그, 어느 정도의 양을 개발하겠다는 거를 프로덕트 백로그에서 가져와서 스프린트 백로그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플래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간 동안에 요만큼의 개발을 할 거야. 이렇게 3개를 가져와서 개발을 할 거야 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는 요 스프린트가 돌게 됩니다. 해당 스프린트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걸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커스터머고요. 이 사람은 스크럼 마스터입니다. 여기는 스크럼 팀원입니다. 각각 들어온 스프린트 백로그들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단위로 잘게 쪼개게 됩니다. 업무할 수 있는 단위로 잘게 쪼개게 돼요. 그 쪼개진 거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발이 끝나고 나면 뭘 하게 되나요? 보여줍니다. 실제로 내가 개발한 것들을 커스텀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에자일에 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커스터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희는 스프린트를 2주 단위로 잘랐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되죠? 2주를 버리면 됩니다. 2주를 버리면 돼요.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어요. 2주를 버리면 돼요. 워터폴은 2년이었어요. 2년을 버리면 돼요. 2년 동안 다시 개발하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네요. 제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고 이거 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 부족한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더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스프린트에 그걸 개발하면 됩니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하면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들 그 벽 앞에 서가지고 뭔가 쑥덕쑥덕 얘기하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라고 하는데 애자일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스크럼 팀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다 모여서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뭘 하냐면 원칙이 있습니다. 어제 내가 한 일과 오늘 할 일과 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주제만 얘기해요.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딱 세 가지 주제만 모든 멤버들이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도 애자일의 미학이 있습니다. 기존의 개발 방법론에서는 워터폴 방법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업무 타스크를 보통 일주일 단위로 자르는 거를 대부분 하고 계세요.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일주일 가지고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제도 전 이걸 했고요. 오늘도 이거 할 거고 내일도 저거 할 겁니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애자일에서는 업무를 아주 작은 단위로 자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 고객들한테 레코멘드 하는 게 요 하나의 업무 단위를 2일을 넘지 말라고 레코멘드 합니다. 2일을 넘지 않는 작은 단위를 잘라라. 그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어제는 제가 이거 했고 오늘은 이거 할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또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면 뭐가 좋냐면 저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가 해결이 안 돼서 이거를 개발을 오늘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DB가 해결이 안 돼서 오늘 개발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하면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스크럼 마스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또는 옆에 있는 스크럼 팀의 다른 멤버가 그거를 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어 하는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자일의 또 하나의 미학입니다. 오픈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오픈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진행되는 걸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형태가 애자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발의 장점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하나의 스프린트 리뷰를 하고요. 이 리뷰를 통해서 커스터머는 이 개발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이 개발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레트로스펙티브라는 걸 하면서 스크럼 팀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번 스프린트 동안에 한 일 중에 잘한 일 또는 다음 스프린트에 좀 더 살렸으면 좋겠던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워크 어그리먼트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 가면서 여기 있는 모든 백로그들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이 스프린트 그리고 이 스크럼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스크럼이란 방법론입니다. 스크럼이 전부는 아니에요. 스크럼을 가지고 모든 애자일 조직에 적용하거나 모든 조직에서 스크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맞는 방법도 있어요. 스크럼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의 스프린트가 돌고 있을 때에는 다른 일들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런 원칙들을 어기게 되면 애자일이 가지는 중요한 사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쯤, 작년 9월쯤, 이맘때쯤 그 요즘에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자동차 회사에 애자일 컨설팅을 하러 나갔습니다. 매일 그 불타고 있는 자동차 회사에 컨설팅 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걸 했어요. 저런 걸 자기들이 나름끼리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스크럼이라는 걸 돌고 있는데 새로운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게 되면 죽습니다. 개발팀은 죽어나가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때 그 PD 수첩인가 뭐 이런 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애자일 조직 어떤 회사에서 애자일을 적용해가지고 2명이나 개발자가 자살을 했다. 진짜 그런 데 나왔답니다. PD 수첩인가 뭐 추정 60분인가 그러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애자일이 가지는 사상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
프로세스 그리고 개발자들의 일을 쪼우는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크럼 마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스터는 PM이 아닙니다. 기존의 PM은 역할은 뭐였어요? 네가 오늘 무슨 일 할 거지? 너 일 끝냈어? 왜 안 끝냈어? 도대체 뭐 했어 어저께? 이거잖아요. 스크럼 팀에서는 저는 오늘 이거를 할 겁니다. 오늘 그리고 어젠 이 일을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쪼는 사람이 없습니다. 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합니다. 셀프 오가나이즈 돼야지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셀프 오가나이즈가 돼 있으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하려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에자일에서는 또 하나의 컬처라는 개념이 거기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도 바꿔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하는 문화도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들이 바뀌어야지만 에자일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스크럼에 5가지 밸류가 있는데 커미트먼트요.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한 것들은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투명함에 대한 노력과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걸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왜? 딴짓하느라고 못했어요. 그럼 제가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데일리 스크럼 미팅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오픈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포커스. 스프린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스크럼 팀은 반드시 우리가 정해진 목표. 그거 누가 정하냐면 저희가 정해요. 스크럼 팀에서 정합니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개적으로 공유를 해야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알리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비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에자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 아닙니다. 그 스크럼 팀이 가지고 있는 전체 팀의 벨로시티예요. 팀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개발하는지가 더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상을 주거나 공을 평가할 때도 개인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스크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라지 스케일 스크럼입니다. 그래서 스크럼 팀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스크럼 오브 스크럼, 메가 스크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라지 스케일 스크럼입니다. 요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세이프라는 스케일드 에자일이라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아까 스크럼은 되게 단순했는데 이 세이프라는 방법론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세이프라는 방법론은 요게 스크럼이 여기 있습니다. 스크럼 하나가 돌게 될 때 이게 팀 레벨이냐, 프로그램 레벨이냐, 솔루션 레벨이냐, 포트폴리오 레벨이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운영되게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개발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국내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실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에자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폰 랭리라는 사람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무엘 폰 랭리라는 사람은 라이트 형제하고 비슷한 시기에 비행기를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둘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석학들, 그러니까 주위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행기는 저 사람은 이제 다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비행기를 띄우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누가 비행기를 띄웠냐면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떠서 한 1분인가 2분 동안 비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에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에자일스럽게 접근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사무엘 폰 랭리라는 사람은 설계를 하고 설계된 거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소요했고 실제로 비행기를 날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라이트 형제는 일단 만들어보고 날려보고 잘못된 거 수정하고 또 날려보고 수정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정말 에자일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지만 하지만 결국은 성공을 해낸 거죠. 그게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래서 에자일스럽게 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라이트 형제가 했던 방법론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집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만약 우리가 가족여행을 가잖아요. 저희는 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언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가서 뭘 할 건지 하는 것들을 애들한테 다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을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너는 가서 먹고 싶은 걸 정해. 너는 가서 뭘 하고 싶은지 정해. 너는 가서 어디를 갈 건지 정해. 이런 식으로 다 일을 나눠줘요. 애자애스럽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할 때 집에 가서 여행 계획을 한다는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획한 참여 의도에 의해서 맛있는 게 맛있다고 평이 됐을 경우에 애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애자애를 그래서 우리 실무에 되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애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진 일들을 다 정해가지고 매일 저렇게 이런 칸반보드를 써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도 있다고 해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네. 금융의 애자일 적합한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료주의적인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중심적인 문화와 다큐멘터를 중심적으로 하는 문화, 계획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문화, 철저한 계획을 하고 계획 따위를 작업하는 문화 때문에 금융의 애자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앉아있냐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 애자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은 애자일 방법론을 전사로 도입하는 것에 신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애자일의 중요한 강점을 살려서 점진적으로 확산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감을 작게 측정하는 단위로 자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짜리 일감을 만들지 말고 좀 작은 단위로 일감을 만들어서 타스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투명하게 운영하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픈하고 공유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에 집중하라. 쓸데없는 80% 만들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지 마세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20%에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그 기능을 좋게 만드세요. 심지어는 계좌이체도 안 되는 이 에라라는 이거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에 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또 지시 감독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어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뭘 할지 계획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행 갈 때 애들한테 그런 일들을 일임시켜서 얻는 효과처럼 일도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획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은 실천해라. 라이트 형제처럼 일단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해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라. 사실은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디자인 싱킹은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생각을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만드는 건데 그때 고객에 대한 것들을 기본으로 만드는 게 디자인 싱킹. 그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애자일이라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가끔 보면은 혼자 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실패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애자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있으시면 쓰시기 바랍니다. 저를 부르시지 마세요. 저도 바쁘니까 다른 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는 칸반이에요. 이런 칸반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칸반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무료 툴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트렐로란 무료 툴인데 이런 툴 쓰시면 돼요. 그냥 인터넷 쓰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예,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